원래 그 초록색 귤이 요즘 가끔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기후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온차가 네. 이게 좀 커야 이게 이제 네네. 노란색으로 물이 드는데 이것도 안 돼서 그냥 사과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수가 맛있으려고 하면 과수 안에 당이 높아야 되는데 이 당이 높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살이 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게 살이 찌는가 하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아주 굶주리면서 오랜 기간을 살아도 보니까 뭔가 이게 영양분을 저축할 수 있을 때 살로 찌우려는 그 DNA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존 때문에. 과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밤이 되면 추우면 자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낮에 그 에너지를 저장한 게 그게 당도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낮에 온도가 떨어져야 당도가 높아지고 과일의 과수가 맛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특성은 낮에도 무척 더워지지만 그것보다는 야간 온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게 아주 큰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수가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면 농수산물의 흉작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추도 그렇고 사실은 물고기도 바다가 차가워야 그게 살이 찰지고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수가 올라가면 그것도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해수 같은 경우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광어 이런 것들은 온도가 24도가 넘어가면 식음을 전폐한답니다. 우리도 이게 더위를 먹으면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24도가 넘어가면 벌써 이게 먹이를 못 먹게 되고 26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 광어 같은 경우도 많이 폐사를 한 거죠. 지금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히 올 그 가을 여름이 이게 뭔가 체감적으로 느끼게 야 이거 진짜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졌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해도 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작년에도 11월 중순까지 29도 더위까지 있었고요. 아,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30도 온도 뚝 떨어지면서 영하로 내려갔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 이 시대의 기상의 특성이다. 이런 것을 돌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변한다. 그래서 작년입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35도, 37도 더위가 시작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영화같이. 그리고 미국의 덴버시는 아주 유명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렸다가 그 다음날 영하 5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우리가 걷지도 못할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얼마나 추워졌다, 얼마나 더워졌다 이것보다는 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같은 경우도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훅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위기의 어떤 증거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꽃이 폈잖아요. 봄꽃이. 철쭉 같은 게 막 철쭉이 막 피고. 그리고 지금 뱀 깨구리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7년밖에 안 남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상학자들이 볼 땐 이미 우리는 기후 위기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뛰어들었다. 그래 그런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놀라운 기상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올해 또 이게 폭염 전망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쪽집게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또 올겨울 영하 18도의 역대급 한파가 올 거다 예측을 또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기상청에서는 올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이게 좀 교수님과는 좀 의견이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문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사실 저는 데이터를 딱 놓지 않으면 이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올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라는 그런 패턴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파가 안 온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올 겨울 온도는 변동폭이 많이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또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계속해서 추우면
적응이 되죠. 옷도 입게 되고 우리 몸이 적응이 되는데 우리가 온도계를 보고 아 이건 평균이니까 춥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는 거고 더우면 덥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뜻한 더위다 따뜻함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겨울은 아닐 것이다. 예. 교수님도 사실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아까 얘기했죠. 교수님 무슨 뭐 쪽집게 도사님도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전 세계 진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지만 그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제가 거잖아요. 얘기하는 건 보면요. 올 겨울이 추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계절 전망에도 나왔고요. 물론 저는 9월 달에 얘기했고 기상청에는 10월 달에 얘기하고 한 달에 격차는 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전망을 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좀 부담은 많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5천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꼭다물에 가만히 있으면 비난을 받지 않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비를 하시니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긋나면 부담이 클 수가 있지요. 근데 제가 잘 맞췄다 해가지고 뭐 누가 저에게 큰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욕만 사실상 먹어 교수님. 예. 못 맞추면 욕만 먹지. 또 맞췄다고 칭찬도 안 해. 그 유일한 혜택이라는 게 유퀴즈에 나오는 점에서 하루에 어떤 기상의 변화는 우리 사모님이 더 잘 맞추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예측은 더 좀 촉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남편이 좀 이렇게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닐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봐도 하늘이 컴컴하고 눅눅하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남편은 이렇게 이런 기상도는 아직 안 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 안 듣고 그냥 우산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1분 걸으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오늘 없다. 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쪽집게 과외였던 것 같습니다. 한 25개 정도 이렇게 찍어주면 그중에 한 23개 정도는 거의 뭐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내에게 얘기를 하기를 한강 작가는 분명히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저도 맞췄거든요.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아마 저한테 좀 힌트를 얻어서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2월 셋째, 넷째 주 정도가 되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다운 겨울이 오겠습니다만 그때 좀 찬 공기가 내려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 인류 최대 위험 요소로 기후 변화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10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700조. 2,700조. 와, 이거 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기상 변화와 기후 변화가 뭔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극단의 어떤 상황. 갑자기 덥거나 갑자기 춥거나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우리나라도 요즘 사실 이제 그 장마철에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잖아요. 가장 큰 저에게 우리나라 기후위기 오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겁이 납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먼저 닥칠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까 태풍 얘기도 하셨는데 그 슈퍼 태풍 이야기를 하거든요.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하루에 1,300mm 이상. 1,300mm?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강남에 폭우로 물이 나오는 게 그게 이게 340mm거든요. 거의 그거야 4배네요. 4배 정도의 비가 오는 게 슈퍼 태풍입니다. 이걸 기후학자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올까요? 그러면 2030년 전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2019년에 일본이 그 북해도부터 해서 오키나와까지 태풍 구름으로 다 덮은 하기비스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진료가 한반도라고 예보를 이미 냈었습니다. 그 태풍이 우리가 올라왔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그 어떤 도시도 1,300mm 비를 내렸을 때 건질 수 있는 도시가 없고, 그리고 우리 도시에 가보면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는 태풍이 오지 않아도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빌딩풍이라는 강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강한 저기압 지나고 할 때는 그 바람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사건이 이미 지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속 250km짜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 유리창 다 깨지는 거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버틸지도 못할 겁니다.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비가 안 돼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이제 점점 잦아지고 있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지만 이게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도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비 안 하면 우리 사회가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조금 지났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내가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지금 기후 위기, 그러니까 교수님은 왜냐면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과학자들이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그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LA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10%가 되더라.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 큰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대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차를 몰고 막 도망을 가겠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해서 사람이 한 100명쯤 죽었다. 근데 지진은 안 났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떠안는 부담감. 그다음 한 10%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뭐 참지. 괜찮겠지. 입을 닫았는데 실제로 터져가지고 10,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예상이 될 때 이 과학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의 이 참 또 고충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확 느껴지네요. 2018년에 7월 초에 엄청난 폭염이 온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폭염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 폭염이기 때문에 여름은 더워야 돼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국회에서 폭염도 자연재해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데 제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것이 혹시 맞지 않으면 어떨까 해서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항상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를 했을 때는 피해를 훨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좀 학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전망이 잘 맞을까 혹은 틀릴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